안녕하세요. 저는 플로우 고객 경험팀의 강지우. 네, 저는 플로우 컨설팅 팀의 최예진입니다. 만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네, 사실 협업투 플로우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 라이브로 또 인사를 드리게 그렇죠. 되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드리는 자리다 보니까 너무 떨리고 또 긴장이 긴장이 됩니다. 되는데요. 네, 오늘 라이브는 새로운 업무 2.0 네, 소개드리고 활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한 라이브이기 때문에 녹화를 진행해서 추후에 별도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약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오늘 세미나 순서는 지금 보이시는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업무 2.0 개발을 하게 된 배경과 그다음에 업무 간트 차트의 주요 내용, 이제 변경 사항들, 그다음에 리뉴얼된 이제 업무 2.0의 활용 방법, 그리고 FAQ, 네,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 2.0, 그러니까 업무 모아보기 관련해서 업데이트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고객 경험팀에서 저희가 여러 창구를 통해서 저희가 문의를 받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하위 업무 뎁스를 추가하고 싶어요. 보시면 이제 뭐 두 음, 개까지밖에 안 되는데 뭐 더 늘릴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고정된 업무가 아니라 좀 다양한 상태로 보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들어오는 네, 맞습니다. 정말 문인데 많이 저도 들어왔습니다. 뭐 공감하기도 하고 필요로 했던 기능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 업무 탭에서 원하는 열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아,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의 요청이 되게 많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고객들의 문의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업무 기능을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오픈된 그 어, 플로우 블로그의 그 네. 개발 스토리 컨텐츠를 좀 읽어보다 보니까 지난 7년 동안 고객 문의의 19%, 그러니까 거의 뭐 5명 중 1명꼴로 이 업무 커스텀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라고 음, 해요. 그만큼 이제 팀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상태값이라든지 항목을 추가하는 이런 커스텀 기능을 통해서 좀 원하는 뷰를 만들고 업무 흐름을 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모아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아마 이번 개선의 가장 큰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모든 팀이 각자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플로우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유연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변경된 업무 이전형 기능에 대해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저는 업무 차트와 간트 차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업무를 모아보는 맞습니다. 화면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기존의 모아보기 화면에서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거를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예전에 있었던 저희 과거의 업무 모아보기 화면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은 업무 구분과 상태, 우선순위, 시작과 같이 이제 필터 기능이 왼쪽 부분에 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요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청 단계, 진행 단계, 음, 피드백과 완료 보류 이렇게 5가지 단계로 고정되어 있었던 상태였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영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업무와 뭐 상태, 우선순위, 담당자와 시작일, 마감일 등 이런 항목들이 고정되어 있어서 더 많은 항목을 추가한다거나 원하는 입맛에 맞게 좀 변경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변경된 저희 업무 음, 2.0 화면이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변경된 점은 네.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필터와 그룹화 숨김이 한 번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 기준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네. 네, 상태 부분도 보시면은 좀 변경된 게 있죠. 조금 더 뭔가 색깔도 예뻐지고 다채롭고 좀 화려해진 느낌이 전 맞아요. 개인적으로 좀 네. 있어요. 네, 보시면은 지금 뭐 네네. 서류 준비 중, 시공 중, 피드백 요청과 음, 같이 기존에 없던 이제 상태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색깔도 이제 화려해지면서 좀 이제 기존의 업무 커스텀에서 다양하게 변경을 음, 하실 수가 있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정된 5가지 항목에서 이제 최대 10개까지 추가하고 10개. 네, 맞습니다. 네. 색상 변경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업무 이제 항목 부분도 컬럼 부분도 추가하고 커스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음, 담당자 검수라는 부분도 있고요. 비용이라고 해서 이제 숫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이 모아보기 화면에서 좀 전체적인 UI UX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좀 대략적으로 그렇죠. 훑어봤는데, 네. 이제 하나하나 좀 세부적인 변경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첫 번째,
맞춤형 업무 아, 상태를 네, 변경할 수 드디어. 있다는 네.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 10개까지 상태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기, 진행, 완료, 보류 총 4개의 큰 범주 안에서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 우리 팀의 프로세스에 맞게 10개까지 커스터마이징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업무 상태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업무 상태에 보시면은 상태 편집이라고 해서 음. 하단부분에 직접 설정하실 수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추가 옆에 더보기에 이제 업무 항목 설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네, 요거는 이따가 저희가 네, 또 자세한 화면은 뭐 네, 실제 계정으로 좀 로그인해서 좀 맞습니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존에는 이제 요청 뭐 진행 피드백 완료였다면은 이제 음. 자유롭게 업무 특성과 직무 상황에 맞게 입맛대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커스텀 되어 있는 화면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제 업무대로 커스텀할 수 있다는 점,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큰 변화, 네, 아, 바로 업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네, 것입니다. 사실 업무 항목은 기존에도 이렇게 담당자나 아니면 시작일, 마감일, 우선순위 같이 좀 고정된 항목들을 제공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중요 데이터들이 좀 있다. 그럴 때에는 여기 변경된 화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서 커스텀된 화면으로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를 하실 때에는 아마 유형을 선택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뭐 네. 텍스트, 날짜, 그리고 선택지, 체크박스, 사람, 숫자까지 네, 6개 유형을 좀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쓰면 좋을지 뭐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추천드려 보자면 일단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비고란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메모를 적는다. 혹은 이 컨텐츠는 이 링크에 업로드했습니다라고 링크를 네, 메모하는 괜찮네요. 용도로도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항목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추가하실 수가 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설명에 보신 뭐 엑셀 메모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떤 항목에다가. 네. 텍스트를 입력해야 되는지 네. 우리 같은 방에 있는 다른 팀원들도 알아야 거기다가 이제 음, 좀 메모를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설명란에다가 간단하게 목적이나 뭐 이런 걸 같이 기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날짜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물류팀에서 입고 날짜라든지 출고 날짜 혹은 뭐 우리는 마케팅 에이전시다 하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대행사 입찰하는 날짜 혹은 뭐 납기일, 수금일 뭐 유통사에서는 유통기한 같은 거를 또 오, 세팅해 보실 수도 있을 것 좋은데요. 같고요. 네. 네, 사실 기존에는 시작일이랑 마감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거 말고도 우리가 특정 날짜를 함께 관리해야 된다 하실 때에는 이 날짜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선택지도 있는데요. 선택은 미리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쭉쭉쭉 추가해 놓고 그냥 드롭다운처럼 네, 쓸 수 있는 오, 기능이에요. 괜찮은데요. 그러면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조금 특정 조건 값을 설정해 놓고 미리 이제 음. 선택할 수 있는 기능과 같은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나 유통의 경우에는 뭐 제품명, 상품 코드, 음, 혹은 뭐 관리 코드 이런 거 이제 그냥 넣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인증이나 아니면 뭐 후기 같은 거 관리하시는 업무다, 마케팅 업무다 하시는 경우에는 별점 같은 거, 오, 뭐 괜찮을 것 별 같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등급별로 뭐 A, B, C, D, E 이런 거 미리 넣어 놓으시면은 선택만 하면 되니까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가 없어서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랑 숫자 두 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사람은 사실 기존에도 담당자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근데 프로젝트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꼭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같이 관리해 줄 뭐 서브 음,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나의 뭐 컨펌이 필요한 뭐 대표님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누군가를 지정하고 싶었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사람이라는 선택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 네, 이것도 정말 편한 기능인데 뭐 가격이라든지 뭐 예상 매출액처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숫자라는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해 두시면 나중에 합계를 내거나 뭐 평균을 낸다든지 네, 간단한 함수 기능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변경점 중에 왼쪽 이미지와 같이 좀 업무 구분, 상태 등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좀 뭐 틀로 고정되어 있어서 상태 같은 경우는 5가지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업무 입점용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업무 게시글에 설정된 항목을 필터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뭐 담당자와 마감일, 우선순위, 문의 분류와 그다음에 요금제, VOC 유형과 같이 좀 다양한 것들이 필터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다음에 이제 그룹화를 보시면은 이제 묶어보기가 가능합니다. 이제 음, 항목별로 묶어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그룹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정한 뭐 필터라든지 그룹화라든지 숨긴 처리 내용에 대해서 좀 세보기 만들기를 통해서 음, 나만의 보기를 설정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프로젝트 참여자분들한테 좀 공유가 필요할 때 네. 프로젝트 공유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를 좀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화면으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 모아보기 뷰가 굉장히 그렇죠. 네, 다양해졌다는 그 화면이 바로 이 상단에 있는 요 영역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단에 이제 필터 설정을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컬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마치 엑셀처럼 원하는 조건들을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조서연님, 장유진님으로 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마감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달로 찍던지 아니면 오늘로 찍던지 음, 각각의 필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필터 외에도 문의 분류라든지 VOC 유형이라든지 원하는 음. 또 업무 항목들을 선택하셔서 필터 설정도 가능하시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이게 같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유형으로 등록되어 맞아요. 있었던 각각의 이 상단에 있는 항목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잘 등록되어 있으면 필터링도 굉장히 쉽다. 네. 이런 점. 네. 네. 혹시라도 이렇게 필터 설정된 부분을 해제하고 싶다 네. 하시면은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X 표시로 이제 해제도 가능하시고요. 네. 아니면은 초기화 버튼을 통해서 모든 필터를 한 번에 끌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드디어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할 시간이 왔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했던 네, 기능 아, 중에 하나, 이제 맞아요. 그룹화 맞아요. 기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룹화 기능을 보시면은 이제 원했던 그룹 기준으로 예전에는 뭐 담당자 기준으로 분류가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음, 경우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 각 항목별로 뭐 정렬 기준에 맞춰서 음. 그룹화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네네. 아까 보여드렸던 필터랑 이 네. 그룹이랑 살짝 그 헷갈리기도 하네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네.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네. 항목을 좀 보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라면 음, 그룹화는 원하는 항목끼리 묶어서 볼 수 있는 묶어보기와 음, 같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한 상태에서 그룹화로 모아볼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이 그룹화는 이전에 고객님이 프로젝트에서 담당자별로 업무 진행 상태를 보고 싶어 했던 그 제가 했던 게 막 기억이 나서 가장 좀 이제 음,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좀 기억에 남는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전에 직접 설정했었던 뭐 업무 항목들이나 담당자 마감일들을 좀 기준으로 한 번에 좀 효율적으로 보고 싶다고 할 때 활용하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몇 가지 필터랑 그룹화를 조금 만져봤잖아요. 근데 요 상태 그대로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담당자가 특정 뭐 사람인 조건의 업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금제 기준으로 묶어본 요 상태 그대로 내가 내일도 계속 확인해야 오, 되고 모레도 계속 체크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세팅 그대로 보기 뷰를 저장하실 수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럴 때에는 여기에서 새 보기 만들기를 선택해서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요금제별 뭐 관리라고 해서 뭐 이 뷰를 우리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공유하겠다라고 하면 요 체크박스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아예 하나 추가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프로젝트 공유를 하게 되면은 뭐 참여자들이 매번 설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같은 업무를 보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담당자별로 혹은 상태별로 조금 만져주신 상태에서 한번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 혹시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신규 담당자가 뭐 입사를 해서 담당자를 한 명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추가해 주신 다음에 여기 체크 네, 체크 네, 표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그 추가된 조건까지 포함해서 이 보기 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소소하게 이제 좀 한 번씩 써보시면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네, 저희가 조금 그토록 원했던
네, 하위 업무에 이제 뎁스 기능들이 추가가 될 아, 거예요. 네. 네, 추가가 되었죠. 네. 그래서 기존 업무 뎁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룹 상위 음, 업무, 하위 업무 이렇게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었다면은 네. 이제 변경되는 이제 업무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그룹과 상위 업무, 하위 업무 5단계까지 해서 최종 7단계까지 설정이 가능하게 일곱 됩니다. 단계. 사실 트리 구조를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뎁스를 좀 늘려달라는 요청도 많았는데, 7단계를 다 활용하면 진짜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무들을 좀 한 방에서 관리하실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는 좀 효과적인 업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업무 계획을 좀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음. 계층적인 구조를 통해서 업무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네, 하위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니즈도 또 있으셨던 분들 되게 반가우실 것 같은데 하위 업무를 상위 업무로 이동할 수 이동은 있는 네, 그 기능도 같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반대로 뭐 상위 업무를 하위 업무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짰던 업무 프로세스나 큰 틀에서 뭔가 변동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상하위 업무를 좀 자유자재로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 하면서 네, 쉽게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조금 더 유연하게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래도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네. 복습해 보면 좋을 것 복습 같아요. 좋죠. 복습 네, 복습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네, 네, 저희가 직접 시연하는 걸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단 부분에서 이제 필터, 그룹화, 숨김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숨김철에서 보시면은 내가 뭐 시작일이라든지 진척도라든지 뭐 작성자들이 뭐 굳이 안 보고 싶다 하면 숨김도 가능하시고 음, 아니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 표시, 활성화 표시를 통해서 또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보시면은 다양한 업무 항목들도 보실 수가 있죠. 그 업무 네. 항목들도 새 업무 추가도 가능하고 하위 업무 추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뭐 업무 상태라든지 그런 것도 바로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 상단에 항목 추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설명은 네. 드렸는데, 뭐 변경하고 싶다거나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에는 네.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제 업무 항목들을 이제 뭐 플러스 버튼 이제 아, 누르시면은 네. 업무 항목들을 이제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설명란. 맞습니다. 네, 네, 메모, 설명. 엑셀의 네, 메모 같은 네, 그렇죠. 설명란. 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추가도 가능하고요. 네, 네, 네. 마우스를 업무 아, 항목 사이에 두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하면은 새로운 식으로 네, 새로운 항목을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 버튼이 아, 나오게 됩니다. 네네. 이, 원하는 위치에 이제 추가하고 싶을 때. 네,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다. 음, 그럴 경우에는 업무 항목을 하나 클릭하셔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순서를 이동하실 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요거를 이렇게 당겨와서 맞습니다. 조금 더 앞쪽으로 보고 그렇죠. 싶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업무 항목 중에서 저희가 좀 가장 위쪽에 있는 업무 항목명, 헤더 부분이라고 하죠. 이런 헤더를 누르시면은 업무 항목 필터를 바로 보실 수가 있고 바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위쪽에 있던 필터랑 그렇죠. 동일한, 네, 같은 네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세팅한 화면을 또 좀 나름대로 저장을 해보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매번 이럴 때 할 때는 세보기 만들기를 통해서 음,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팀, 네, 우리 공유, 팀 공유 용. 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한번 네, 해볼게요. 그렇게 하시면은 새로운 보기가 만들어지면서 프로젝트 공유자, 그러니까 참여한 프로젝트 참여자들한테도 네, 보기가 공유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업무들이 사실 저희가 이제 시연용으로 세팅해 그렇죠. 놓은 이 네. 고객 상담 관리 방 내에서의 화면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 안에서도 이런 세팅들이 다 제각각 이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모든 프로젝트의 업무를 한 번에 모아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럴 때에는 메인 화면 왼쪽에 있는 이 모아보기 기능 중에서 전체 업무를 클릭해 보시면 네. 지금 프로젝트 단위로 조금 나눠서 전체 업무 리스트를 좀 보실 수가 한눈에 있습니다. 좀 파악이 가능한 다양한 네. 프로젝트를.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각 방마다 세팅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필터링이나 모아보기 그룹화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내가 보고 싶은 기준대로 좀 세팅을 해놨다.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 것만 보겠다라고 했을 때, 요 뷰를 그대로 저장하실 수는 있거든요. 나만의 보기로 저장하면 네. 되겠죠? 그러면 네.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 뭐 내가 담당 중인
업무라는 식으로 이 보기 뷰를 저장해 주시면은 사실 모든 프로젝트의 업무 대상으로 내가 담당 중인 업무만 필터링 해가지고 보실 수가 편하게 있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전체 업무랑 간트 차트도 좀 많은 맞아요. 분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간트 차트는 말 그대로 그 시작일과 마감일이 반영된 이 막대 그래프가 보여지는 공간입니다. 업무 일정 관리할 때 조금 중요한 이제 업무 기능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컬럼으로 새롭게 추가한 항목이 아니라 정말 시작일과 마감일이 지정되어 있는 업무들로 WBS 큰 그림을 음, 짜고 싶다 했을 때에는 차라리 이 간트 차트를 활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일과 마감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요거는 또 상태값이랑 색깔이 같이 이제 네. 반영이 될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큰 그림으로 전체 흐름을 관리하실 때에는 간트 차트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그런 프로젝트만 보여드렸잖아요. 미리 저희가 세팅, 미리 세팅을 해왔죠. 맞습니다. 미리 네. 세팅되어 있던 걸 네. 기반으로 드렸기 때문에 음. 이제는 직접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에서 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관리자분이나 실무진 맞습니다. 분들도 그래서 지금 내 업무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지? 요게 그렇죠. 이제 좀 맞아요. 궁금하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조금 바꿔서 직접 타이핑도 좀 하고, 네. 네, 좀 클릭도 해가면서 새로운 방을 한번 만드는 과정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먼저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뭐 업무를 바로 생성하는 것도 있지만 좀 목적이라든지 좀 생성 뭐 이유라든지 거기에 맞게 좀 생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아, 들면 이제 고객 상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그 부분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상담 관리. 이거는 사실 어떤 프로젝트든 마찬가지지만 어떤 범위의 프로젝트 방을 네, 만들지는 항상 사전에 조금 팀원들과 고민해 맞습니다. 보시고 네. 생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바로 이렇게 항목들이 나오면 좋고요. 만약에 네. 이게 어렵다 싶으시면은 저희가 기존에 이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 기능도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업무에 맞게 다양한 템플릿 기능들을 이제 직접 보거나 생성도 가능하시니까 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어떤 주제의 방을 만들지를 좀 구경해 보신 다음에 만드는 것도 네, 팁이네요. 꿀팁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연 때 좀 이제 고객 상담 관리랑은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 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저는 주로 업무를 좀 홈탭에서 보이도록 해서 한 번에 좀 업무 흐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좀 승인해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다른 참여자분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을 조금 높여주셨군요.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생성된 상태에서 대뜸 여기서 바로 새 업무를 추가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것도 그럼요, 괜찮지만, 그럼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업무 그룹이라든지, 음, 좀 업무에 대해서 좀 업무 상세 항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상태 부분에서 좀 기준을 잡고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그룹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업무 그룹을 만들 때 저는 이제 고객 상담 관리라고 했으니까 이 상담 관리에 맞도록 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뭐 고객 뭐 서비스 이용 단계별로 저는 분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탈 고객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아, 이탈 고객 어떤 관리가 단계의 고객이 준 상담인지를 맞습니다. 이제 네. 넣어 놓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잠재 고객도 좀 뭐 필요할 것 같아. 네. 당장 도입은 하진 않지만 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지속 관리가 좀 필요하다든지 그럴 때 필요할 것 뭐 고객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존에 사용하셨던 고객분들 당연히 지속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그런 고객분들 그룹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신규 도입하는 네, 음, 신규 고객님들 그룹도 이렇게 생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룹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업무 이제 상태 부분이라든지 항목에 대한 기준도 같이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업무 상태 부분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톱니바퀴를 통해서 지금 업무 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상태에서 설정을 누르시면은 이제 저희가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상태 설정이 가능하고요. 네. 이거에 맞춰서 상담 관리니까
저는 대기 부분에는 상담 접수로 한번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아직 뭐 담당자가 배정되거나 처리되기 전이다라는 의미로 상담 접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이 진행하는 도중에 있다. 이게 혹시라도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뭐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상담 진행 중에 있다. 라고 설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요청하는 것 중에 좀 이건 뭐 건의건이라든지 반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음, VOC 뭐 공유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진행 부분에서 당장 이제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내부 검토가 그렇죠. 필요하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네네. 있다면은 진행에 내부 검토를 넣어서 음흠. 네,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완료 부분에도 완료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더 이상 뭐 상담이 뭐 진행이 안 된다든지 어, 도중에 만약에 이탈을 하시는 경우에는 종료 처리가 될 수도 그쵸. 있잖아요. 네, 상담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그냥 완료에다가 상태값을 하나 더 네, 하나 네, 더 추가하는 추가해서 네, 처리하는 네, 그런 것도 방식. 가능하고요. 네. 오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당장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네. 예를 들면 뭐 타부서 이관이라는 고유 아, 선택값도 오, 추가할 수 있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 저장 눌러주시면 네, 지금 상태값이 커스터마이징 되어서 보여지겠네요. 네. 보시면은 이 네. 상태값이 커스터마이징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혹시라도 제가 앞에서는 한번 안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제 색깔도 변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내가 필요한 부분은 좀 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맞아요. 이 색깔이 주는 힘이 또 있거든요. 딱 맞습니다. 봤는데, 네. 이거 빨간색이면 뭔가 안 좋은 건가? 검정색이면 뭔가 이제 좀 끝났다는 건가? 라는 그 뉘앙스를 주는 것도 사실 색깔 설정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 업무 상태도 끝났고 이제 좀 각각의 업무 항목들을 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도 한번 추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행을 할 때 이제 상담 부분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저는 문의 내용을 주셨던 고객사 분들의 이름을 어,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기업명. 같고요. 기업명을 네.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텍스트 네, 유형으로 텍스트용. 선택을 해주셨네요. 네. 그다음에 또 텍스트 유형으로 봤을 때 간단한 예를 들면 전 진행 일지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진행 났어요. 일지. 네, 상담 일지 맞습니다. 느낌인가요? 상담 일지 네. 느낀데 이렇게 한번 누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네, 네, 설명 부분을 맞습니다. 통해서 아, 간단한 어떤 요약이라는 내용을 적어야 네, 되는지를 좀 미리 이게 네, 알려주는 영역인 작성해 거죠. 주세요. 이런 네. 식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은 다양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요금제 부분도 같이 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요금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 중에서 좀 맞아요.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선택 값으로 만들었어요. 고정되어 있는 음, 요금제다 보니까 이거를 네. 조금 뭔가 매번 텍스트 형식으로 치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드랍다운 방식으로 좀 설정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만약에 오류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 네. 번에 조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류건은 또 해결이 필요한 네, 문제다 그런 보니까. 거를 한 번에 좀 볼 수 있도록 체크박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바로 그냥 체크된 어, 것들을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음, 있었어요. 되게 그래서 다양한 유형을 잘 활용해 주시고 네, 계십니다. 이런 네,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끝났으면은 네. 이제 보시면은 너무 많은 업무 항목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제 숨김 처리 기능입니다. 네. 네, 전에 봤을 때, 숨김 처리? 어떤 게 좀 그냥 단박에 봤으면 좋을까? 봤을 때, 뭐 시작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음, 진척도라든지, 저는 이런 것들은 좀 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중요한 데이터만 한 화면에 남아서 보여질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너무 깔끔해졌는데요?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네. 화면만 봐도 바로 아, 이제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세보기 만들기를 통해서 상담 관리라고 상담 하고, 관리. 저는 양식처럼 쓰고 싶어요. 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프로젝트의 모든 참여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방에 들어오는 우리 팀원들은 모두 이 보기 놨습니다. 뷰를 선택했을 때 네, 똑같은 기준으로 볼 수 네. 있는. 그렇게 되고 여기 네. 뭐 신규 고객에 대해서도 업무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네.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네, 업무를, 네. 상담이라고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상담 접수 상태로 됐고요.
담당자의 기준에 담당자를 추가하면 되고, 네, 마감일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 걸로 찍어주시고 고객사명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진행 일지 부분도 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진행 일지 부분 변호사 추천으로 이의. 네. 그리고 뭐 베이직 요금제를 쓰고 싶다 라고 들어갔고요. 이거는 오류 문의가 아니니까 따로 체크박스는 두지 않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그리고 도입 문의 상담도 왔을 때 네. 이 상위 업무에서 또 하위 업무로 또 파생돼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그때 추가되는 업무들도 있을 맞습니다.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음. 하위 업무를 또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위 업무명을 생성해서 추천으로 유입되었는데 시 프로모션 요청이라는 업무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도입 상담 문의를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프로모션 요청이 추가로 들어왔다.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이렇게 생성이 가능하고 상태 부분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그러니까 이건 내부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라는 것들도 지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감일도 이거는 내부 검토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길게 찍어보자 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단가 할인 요청이라는 간단한 요약 내용을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그러면 뭐 업무 히스토리나 본문을 읽지 않아도 이 화면만 봐도 이런 걸 요청받았구나라는 키워드를 좀 보면서 네. 업무를 빨리빨리 좀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기존 고객에 있는 업무도 동일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아요라고 문의가 들어오겠죠. 네. 이런 경우라면 또 뭐 상담 진행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이거는 또 네, 상담이 필요하니까.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좀 긴급한 거라서 오늘로 만든 다음에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각각의 좀 진행 일지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드민 페이지 접속 시 흰 화면. 그다음에 이게 오류 부분이다 보니까 네. 좀 간단하게 바로 볼 수 있도록 체크박스 형식으로 만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한눈에 좀 구분이 되네요. 네. 오류가 있어서 빨리 처리해줘야 된다,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 네. 이제 어때요? 이게 보니까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좀 만들어진 것 같나요? 그 흐름이 좀 생성된 것 같나요? 뭐 써봐야 알 것 같아요. 사실 아직. 고객의 타입별로 묶어보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특정 담당자가 지금 뭐 케어 중인 상담건이 몇 건이냐 뭐 네. 이런 거를 이제 주별로 좀 모아보고 싶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여기 뭐 담당자별로 그룹화를 바꾼다든지 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 요금제 뭐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특정 요금제에 대해서 이런 문의가 들어왔을 때 네네. 좀 뭐 프로모션 어떻게 진행해 볼지라고 했을 때 요금제 부분을 또 본다든지 그래서 각각의 이제 오류 문의만 또 체크되어 있는 것만 본다든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객 상담 관리 기본으로 해서 상담 관리 기준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혹시라도 관련해서 네, 고객 상담 관리를 진행하시는 그런 업무를 하신다면은 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시연을 참고해서 네. 이런 식으로 좀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요게 이제 잘 진행되고 실제 우리 팀원이랑 몇 개 업무도 좀 올려서 진행해봤다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요런 좀 예쁜 잘 맞습니다. 정돈된 네. 이런 화면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고객 상담에 대한 케이스를 프로젝트로 옮기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떤 프로젝트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업무 고도화, 업무 커스텀을 요청하시는 고객분들은 대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실까? 요거부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보통은 제조나 유통, 서비스 업종에서 이런 복잡한 업무를 보통 그룹웨어 혹은 뭐 그렇죠. 네, ERP, 시스템. 네. 그리고 CRM 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플로우랑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셨던 것이 아마 이 계약 관리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한번 CRM을 플로우 프로젝트로 옮겨오는 과정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가서 저도 이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지우님이 이 템플릿 생성해서 플로에서 미리 만들어 둔 방들 구경하시고 원하시는 거 직접 생성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일단 직접 만들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는 2025 계약 관리방
왜냐하면 보통은 회계연도나 맞아요. 아니면은 이런 그 돈 예산 처리 같은 게 분기별, 뭐 반기별 아니면 연도별로 좀 끊어서 기간이 조금 이제 정해져 있죠. 네네. 네. 그리고 뭐 조직 구성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2025년에 계약을 관리하는 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저는 게시판 형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네, 맞아요. 피드형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드가 또 시간 순서대로 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한 맞습니다. 경우가 있어요. 사실 아까 세팅해 주신 건 이 업무 모아보기 탭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일반 게시물을 그냥 편하게 작성해 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단에 게시물 작성 영역을 클릭해서 그냥 기존의 업무 하나만 먼저 그냥 빠르게 등록해 놓고 여기에서 커스텀하면서 좀 디벨롭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그리고, 들어서 네. 뭐 저는 계약 관리 방이다 보니까 제가 맡은 딜, 뭐 제가 맡은 어, 리드를 하나를 네. 상위 업무로 한번 등록해서 관리해 볼까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다가 에이스 정보라는 가상의 저희의 거래처를 아,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밑에 여러 항목들 지금 뭐 조금씩 만져봐도 좋지만 그냥 한번 일단 등록을 한번 해보고요. 네, 여기에서 기존 같았으면 하위 업무로 이제 에이스 정보라는 기업에 우리가 해야 될 액션 네. 혹은 보통의 리드가 유입됐을 때 하는 그 좀 하는, 고정된 네, 네, 고정된 업무들, 네. 프로세스들을 하위 업무에 등록해서 관리해 오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리드가 유입된 다음에 이걸 수정하는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까 봐요. 좋아요. 네, 리드 유입 단계별로, 네. 그다음에 뭐 1차 컨택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컨택이 좀 잘 되어서 저희 제안서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안서 전달. 그다음에 제안서 봤는데 좀 좋으니까 한번 만나봅시다. 그럼 미팅도 방문 있겠네요. 미팅. 네. 네. 그다음에 이대로 조금만 더 수정해서 저희 계약 한번 초안을 주세요. 네, 계약서 초안 작성. 그다음에 조금 서로 수정사항 오간 다음에 날인분 발송. 그다음에 이제 뭐 계약이 잘 진행이 되었다면 최종 계약. 네, 요런 흐름으로 아마 업무가 진행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기존에는 저는 이제 교육이나 컨설팅 나갔을 때, 이 프로세스가 반복되신다면, 이렇게 복사해서, 오, 네, 그 그대로 다른 프로젝트에다가. 네. 맞습니다. 같은 방도 괜찮고, 다른 방도 괜찮고, 이렇게 선택해서 이 기업명만 바꿔가지고 등록하시면 사실 똑같은 프로세스로 계속 반복할 수 그렇겠네요. 있으니까, 네. 네, 활용해 보시도록 안내를 드렸었는데, 네. 저는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 흐름이 사실은 상태값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들어요. 그때그때마다 설정할 수 있는 상태값을 넣어도 네, 괜찮겠네요. 그냥 클릭으로 네. 지금 이 에이스 정보라는 하나의 리드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 네, 상태값에서 상태 상태 편집. 편집 네, 클릭해가지고 아까 제가 작성했던 거 그대로 리드 유입이 이제 대기에 들어가겠죠. 네. 그다음에 진행에다가 제가 했던 영업 액션들 어, 뭐 1차 컨택 근데 그다음에 뭐 제안서 제안서 발송 발송, 방문 미팅도 있겠네요. 네. 방문 미팅 그다음에 뭐 계약서 주고받는 과정까지도 한번 입력해보고 네. 이 완료도 이제 계약이 완료됐다는 말이니까 사실 완료라는 말 말고 뭐 계약 수주 뭐 이 정도로 실제 우리가 계약 관리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한번 바꿔보고요. 그리고 보류도 저는 좀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계약이 보류된 사유도 사실 잘 관리만 해놓으면 나중에 비즈니스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계약이 보류됐다. 상태 변경한 다음에 댓글로 아마 보류 사유를 남겨주셨을 거예요. 뭐 어떤 사유로 보류됐다. 근데 그걸 이제 상태값에다가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 상태값만으로도 이제 바로 확인이 오, 가능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류라는 항목도 예를 들면은 뭐 담당자 퇴사. 뭐 내가 관리하던 담당자가 퇴사해 네, 버렸다. 그럼 그럴 수도 지금 있죠. 당장 계약을 네. 할 수 없는 상태니까. 혹은 뭐 예산 이슈. 아니면 지금 계약은 보류되지만 내년에 또 다시 한번 연락드려서 조금 이게 컨택을 해보면 뭐 도입할 의향이 있을 것 같다. 아, 시간이 좀 필요한 네네. 상황이 그럴 때는 있겠네요. 뭐 계약, 뭐 재컨택 필요. 지금은 보류되지만 나중에 뭐 한 번 더 재컨택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류 사유도 좀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줍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 제가 아까 그 게시물 하나로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것들이 그대로 모아보는 뷰만 업무로 바꾸면 사실 지우님이 만들어줬던 이 화면이랑 비슷해지거든요. 네, 그럼 알차게 봤습니다. 네, 여기 벌써. 저는 이제 상태값을 조금 더 디벨롭 해본 건데 이제 상단에 항목을 조금 더 오, 만져볼게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6가지 유형이 있죠. 그 중에서 텍스트로 들어갈 만한 내용은 뭐 아무래도 뭐 고객사에서 내가 주로 컨택하고 있는 고객사 담당자 혹은 뭐 키맨이 될 것 같기도 네. 해요. 내가 이제 도입을 검토하는 사람이랑 실제로 도입을 결정하는 키맨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2가지 항목을 뭐 텍스트로 넣어 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날짜에 넣어볼 만한 내용은, 저는 이제 시작일이랑 마감일이 뭔가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날짜 항목에다가는 뭐 계약 예정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 컨택일. 마지막까지 언제 이걸 지속적으로 만약에 컨택했냐 이 부분 체크할 맞습니다. 때도 좀 뭐, 좋겠네요. 최근 컨택일이 너무 오래 지났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연락드려서 안부도 여쭤보고 뭐 네. 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최근 컨택일도 날짜라는 항목을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로 넣어볼 만한 것들은 일단 저는 그 계약 관리라 함은 리드에 대한 카테고리화, 그룹화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업종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제조인지 아니면 유통인지 IT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중 선택 지원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오, 근데 사실 이 업종은 뭐 다중으로 체크하기가 쉽지가, 조금 네. 그렇지만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가능도 하다. 네네 가능도 하다. 그리고 또 추가해 볼 만한 것이 이제 체크박스. 저는 체크박스는 왠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뭐 계산서 발행 여부. 오, 좋을 것 왜냐하면 같아요. 저게 네. 한 번에 볼 때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맞습니다.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 계약 관리라 함은 사실 돈이 요구해야 되는 네. 건데 계산서가 발행됐다 하면은 우리의 회계 연도에 좀 포함할 수 있는 상태라는 좀 확실한 그 좀 증거잖아요. 네, 증거자료죠. 네. 그래서 회계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서 발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체크박스로 이렇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메인 담당자 말고 서브 담당자처럼 이렇게 우리 프로젝트에 같이 들어있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고 저는 숫자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계약 관리 방이다 보니까 넣어보면 좋을 만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예상 계약 금액 같은 거. 계산서 발급과 같이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네요. 맞습니다. 네. 요거는 뭐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추후 정식 도입 시 계약 시 변경 가능. 네, 가능. 이런 네. 식으로 설명란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약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조금 더 넣어본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계약 금액도 대략의 금액 넣어놨다. 그리고 계산서 발행했다. 업종 제조업이다. 뭐 최근 컨택일 어제 전화 한번 드렸었다. 계약 예정일은 뭐 한 9월 1일 정도다. 이런 데이터들을 쭉쭉쭉쭉 입력을 해줍니다. 벌써 지금 이 입력한 것만으로도 하나의 업무가 바로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세팅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우님처럼 저도 계약 관리에서 조금 보지 않아도 되는 조금 중요도가 덜한 항목들은 이 화면에서 안 보이도록 좀 이렇게 숨겨 볼게요. 우리가 사실 뭐 진척도, 계약에서 진척도를 저는 어차피 다른 음. 컬럼으로 관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작성자랑 이런 것도 숨겨주고요. 지금 제가 숨김 처리했던 것과는 또 다르게 업무 항목에서 바로 이제 눌러서 숨김 네, 보이세요? 맞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이 헤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항목을 네. 편집하거나 항목을 숨기거나 아니면 뭐 잘못 만들었으면 삭제도 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터 같은 거는 여기에서 바로바로 선택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처리를 위할 때는 요 위쪽에 헤더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만져주시면 사실 저희는 이제 한 건의 계약건을 좀 가상으로 등록을 해봤는데 네. 계약이 10개, 20개, 200개 쌓이다 보면은 요거를 이제 묶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업종별로 묶어보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는 제조도 있고
아니면 유통도 있고 IT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업종별로 소개서를 좀 다르게 보내보자 할 때에도 좋고요. 아니면은 세금 계산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계산서가 발행됐느냐 안 됐느냐 기업명이 쭉쭉쭉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회계팀이 이렇게 계산서 발행 안 된 기업들만 빨리빨리 모아봐서 또 행정 처리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설정을 한다면 보기를 이제 회계팀 계산서 확인용 뷰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해 주시면은 이 계약관리방 안에서도 영업팀은 이제 뭐 업종별로 모아보고 회계팀은 계산서 발행 여부를 기준으로 모아보고 하는 식으로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무별로 보기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세팅이 가능하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계약 금액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요거를 더 앞쪽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땡겨 오실 수도 있고 커스텀된 항목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엑셀로 관리하셨던 분들은 플로우에 잘만 옮겨주시면 요거 그대로 엑셀 파일로 추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계 처리나 아니면 우리가 성과 중요하잖아요. 네, 분기별, 반기별 뭐 아니면 1년 통틀어서 우리 한 해 몇 건의 계약이 있었는지 한번 좀 돌아보자 했을 때 엑셀 파일을 가지고 조금만 수식 걸어서 바로 이제 성과에 반영하거나 하는 식으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으려나 모르겠어요. 계약 관리라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참고가 되실 것 같고, 사실 이 보여드린 두 케이스 외에도 뭐 재고 관리, 뭐 생산 설비 관리방, 아니면 뭐 광고 콘텐츠 뭐 만드는 방, 뭐 출고 처리 뭐 이런 것도 네네. 가능하고 뭐 프랜차이즈 관리 그런 방도 가능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주제의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테니까요. 이 핵심 기능 오늘 좀 잘 보신 다음에 여러분의 실제 업무에 맞게 좀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활용법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FAQ 네. 이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나서 좀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 몇 개를 저희가 소개해 드려 볼까 해요. 네. 그래서 오늘 해결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 문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고요. 그래서 좀 사전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저는 네. 이제 가져와 네.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저는 콜럼을 편집할 수 있는 버튼이 아,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능을 어,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그런 문의가 음, 들어왔어요. 저희가 음. 안내를 드리자면은 비즈니스 플랜 프로젝트 관리자 분들만 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 플랜의 프로젝트 프로젝트 관리자 관리자.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베이직을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게스트 상품으로 가입하신 고객님이거나 네네. 일반 참여자분들은 저런 새로운 기능을 앞서 설명드렸던 거는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기능들을 좀 잘 써볼 수 있으려면 각 팀의 리더분들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 권한이 있는 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먼저 이것저것 세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긴 네, 하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의 들어왔던 거를 보면은 이제 필터 기능과 그룹화는 어떤 아, 차이가 있는가? 이건 사실 앞쪽에서 저희가 계속 맞습니다. 말씀은 네. 드렸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네, 한 번 정리해서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조건에 맞는 업무를 걸러서 보는 기능이라면 그룹화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준에 묶어서 보는 기능, 뭐 묶어보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필터랑 그룹화를 매번 똑같이 설정해서 특정 데이터만 보고 계신다. 이런 거면은 또 여기서 나아가서 또 하나의 그 기준을 세보게 만들기를 통해서 어, 저장하는 것도 꿀팁일 것 네, 같아요. 보기 뷰 저장하는 거 아까 맞습니다. 계속 보여드렸는데 사실 반복되는 업무를 계속 똑같은 기준으로 체크해야 된다. 그러면 프로젝트 그 참여자와 공유까지 맞습니다. 꼭 네. 해가지고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네. 질문인데요. 이거는 사실 업무 2.0 기능 오픈 이전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문의입니다. 많이 네. 들어왔던 문의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플로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도 내가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막 세팅해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누가 좀 잘 만들어 놓은 어떤 샘플 없을까? 참고할 만한, 네네. 그런 맞아요. 네. 마음에 좀 많이 요청을 주신 것 같아요. 네, 플로는 사실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로 홈페이지에서는요, 뭐 검토부터 정착이나 뭐 활용까지 좀 다양한 주제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는 이 콘텐츠들 제공하고 있고, 지금 업무 2.0을
오픈을 준비를 하면서 거의 한 30여 개의 많이 네, 있어요. 예. 네,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뭐 직무나 업종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정말 여러분들의 업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다양한 방들을 좀 만들어서 이 홈페이지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의 프로세스에 맞게 용어만 조금 바꿔서 세팅해 보시면 바로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플로우에서 제공하는 여러 콘텐츠들 좀 잘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질문 다뤄봤지만 맞아요. 그 전에 또 주로 들어왔던 질문들이 있어서 이렇게 매뉴얼에다가 네, FAQ를 정리해서 안내를 드린 바 네. 있습니다. 혹시 이 매뉴얼 어디서 보는지 알고 계시나요? 플로우 홈페이지 도움말 센터를 가면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도움말 센터는 아마 플로우 계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플로우 사용하는 화면, 네, 메인 화면에서 왼쪽 아래에 고객센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눌러보시면 사용 매뉴얼 그리고 FAQ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사실 FAQ 말고도 정말 플로우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정리해서 매뉴얼로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메일 기능을 검색하셔도 되고, 업무 입점령에 대해서 맞아요. 검색하셔도 되고, 네. 원하는 이제 찾아봐야 될 항목들을 검색해 보시면은 도움말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늘의 라이브 주제는 업무 2.0이지만 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업무 관리 기능이라든지 뭐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표 맞아요. 기능이라든지 캘린더라든지, 예. 네, 이런 내가 플로우를 사용하면서 발생했던 궁금한 점들은 여기에서 매뉴얼을 통해서 모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무 2.0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좀 어, 훑어봤는데요. 네. 왜 이런 기능을 개발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좀 플로우가 어떤 방향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지 저희가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전달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고 그냥 눈으로만 슥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팀, 그리고 여러분의 조직에 맞게 직접 세팅까지 해서 실제 업무에 활용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놀랐습니다. 어떤 게 놀랐어요? 제가 교육이나 저희 너무 못 쓰는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 이제 컨설팅 나가보면 대부분 이 업무 기능이나 업무 모아보기 기능을 잘 모르세요. 그건 저도 지금 듣는데 놀라는 네. 상황인데요. 네. 뭐 담당자나 마감일 없이 그냥 뭐 요청해서 완료 처리하면서 쓰신다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글 게시물로 공지사항만 올리면서 쓰시는 기업들이 아, 의외로 꽤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업무 2.0 오픈하자마자 반응도 되게 뜨거웠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기능을 어떻게 내 업무에 쓸 수 있는지 이제 문의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협업툴 플로우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의 그 협업 과정에도 어느 정도 좀 많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해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플로우가 많은 분들의 쉽고 빠르고 가치 있는 협업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봅시다. 네, 네, 달려봅시다. 네, 한번 열심히 달려가 네,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인사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고객 경험팀의 강지우, 네, 저는 컨설팅 팀의 최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